네, 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뭐 하나하나 다 걱정이네요. 이번에는 비트코인 걱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또 한 차례 8만 달러가 무너졌습니다. 뭐 이거는 약간 가불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했으니 같이 매크로 변수에 연동되는 가상화폐 시장 역시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제 해석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우리 이제 비트코인 또 가상자산 시장 자체도 급등락이 있었는데 주간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화요일 8만 1,400달러 선에서 유지되다가 이제 크립토 서밋이 진행된다는 목요일 날 92,800달러 선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크립토 서밋에서 별다른 내용이 없다 보니까 8만 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이제 매우 이제 실망감을 표현했는데 지난주 이제 상황들이 이제 어제 이제 증시 상황과 함께 이제 8만 달러 무너지고 7만 7천 달러까지 찍고 이제 올라온 상황이니까 이 8만 달러 선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가능할 것인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우려감들은 이제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자금 유입과 유출을 좀 보면 되는데 지난주만 해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7억 한 4천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되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도 939만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자산들이 조금 빠져나가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더 되는 그런 분위기로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는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고요. 일단 간밤에는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매크로 변수가 좀 불안해지고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덩달아 좀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의 개별적인 이슈들을 하나씩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크립토 서밋 얘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얘기가 없었나 봐요. 네, 이 지난주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크립토 서밋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이제 7일 크립토 서밋 있기 전에 6일 날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비축하는 행정 서명을 다시 한번 서명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정부기관이 민형사로 몰수하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비축 자산으로 유지한다라는 부분이었고 30일 이내에 이제 각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현황을 보고해라. 그리고 60일 이내에 관련된 법 또는 투자 평가 그리고 운용 보고서에 대한 것들을 제출하라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커졌죠. 근데 그것도 조금 실망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내용을 팔지만 말아여서. 그 내용이 이제 다음 날에 있는 크립토 서밋에서 좀 구체적인 어떤 매수 방안들이 나올 것을 기대했는데 이제 행사명이 지난주에는 크립토 서밋으로 돼 있었는데 당일날은 디지털 에셋 서밋으로 내용을 좀 더 확장했던 행사명으로 박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얘기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요청 사항을 들었는데 거기서 구체적인 어떤 요청 사항이나 정책들이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업계에서는 그닥 큰 호재가 아니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비트코인 그래서 추가 구매를 얼마나 하겠냐라는 걸 기대했었는데 추가 매수에 대한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크게 실망감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그 말 그대로 미국이 이제 어떤 전략적인 상황을 위해서 비트코인도 마치 기름처럼 자산으로 비축해 두겠다, 금처럼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갖고 있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계속 사주겠다는 기대감은커녕 이제 팔지 않겠다 말고는 그런 게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실망감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크립토 서밋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코인 시장은 뭔가 좀 구체적인 무언가를 좀 원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실망감이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시선들이 아직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 배경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이 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규제를 강하게 하는 쪽 입장이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 공식 행사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부분이 공식화되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비슷한 발표가 있어서 좀 실망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 정책적으로 펼쳐간다라는 부분에서는 시장에서는 환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챙겨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달러의 기축 통화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정책 중에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또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암호화폐로 발행이 되지만 미국 달러와 대부분이 1대1로 연동되도록 그 보장하는 그런 코인이 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제도권 내에서 인정하고 활성화시킬 경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그 발행사들은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를 사야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시 이제 미국이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번 서밋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 법안을 8월이 이제 여름에 의회가 휴회가 되는데 8월 의회 휴회 전까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 또는 발행 절차에 대한 법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스테이블 코인하고 관련해서는 지난 2월 4일에 빌 해거티 상원 의원 등이 스테이블 코인 혁신 지침 및 확립 법안이라는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했었고요. 그리고 6일 날에는 프렌치 힐 하원 의원 등이 비은행권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감독 권한을 연방준비제도라는 페드에서 통화감독청이라는 OCC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그래서 감독하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기관들을 조금 조정하는 이런 스테이블이라는 법안을 발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면 이 준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준비금의 종류에는 3개월 이하 미국 국채, 그리고 연준에 대한 예치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한 가지 이제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은 그동안 이제 USDT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많이 발행하는 테더사의 경우에는 이 준비금을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작년 말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83,758개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준비금 제도가 이제 미국 국채와 현금성으로 바뀌게 되면 테더는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처분해서 국채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처분하는 것에 따른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우려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고 부정적인 분석도 잇따르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의 딱 투자 심리인 것 같습니다. 다 좋게만 보다가 이제는 조금씩 그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도 적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바이든 정부의 규제책을 뭐 종료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너무 어렵네요, 다. 네네. 이 초크 포인트 2.0 이제 오퍼레이션은 작전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이제 암호화폐 산업을 좀 규제하기 위해서 금융 서비스와 이제 선을 좀 긋는 그런 형태의 그 규제 정책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도록 했었고 이제 은행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의 뭐 계좌 개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끊는다거나 또는 이제 그러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할 때 규제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정확한 논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었고 실제적으로 암호화폐 업계에 친했던 친화적인 은행들이 사실은 도산하는 경우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초코포인트 2.0이라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이 초코포인트 2.0 작전에 대한 부분들을 철폐하겠다라고 발표함으로써 이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그동안 좀 불합리한 과잉 규제를 제거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암호화폐 기술과 업체들이 전통 금융시장과 연동해서 좀 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바이든 정부의 어떤 규제책을 없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화면에 나간 것처럼 금융 서비스 제한 조치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뭐 그렇게 투자자들이 구체적으로 기대했던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트럼프가 되면 바이든 정부의 그런 것들을 다 폐지해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던 게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추가로 매수를 할 수는 없는 걸까? 그 생각일 것 같거든요. 네. 팔지 않겠다라는 거는 뭐 몰수했던 거 팔지 않겠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 네. 정부가 좀 사줘야 되는데 그걸 기대했던 분들이 이제 떠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암호화폐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크립토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추가 매수가 되면 이제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크게 했었는데 네.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서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이제 추가 매입을 위한 정부의 어떤 자금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인정을 하는군요. 네, 이게 지금 미국의 이제 현재 상황들은 보면 트럼프는 암호화폐 산업 육성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2월 19일 날 미국 개인들의 세금과 법인세를 극적으로 좀 낮추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어떤 세금을 더 내거나 기업들한테 세금을 더 걷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오히려 낮춰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미국의 현재 부채 상황들을 살펴보면 25년 1월 기준으로는 미국 정부 부채가 36조 규모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올해만 단기 부채로 올해만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규모가 약 3조 달러이고 여기에 단기채 비중이 높은데 이 단기채들을 다시 이제 연장하거나 전환해야 되는 정부 과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제 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까지 겹치다 보니까 재원 마련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건데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작년 7월 달에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에 대한 것을 발의했을 때 향후 5년간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매수하자라는 매우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많은 투자자들이 환호를 했었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실행 계획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크게 실망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지금 관세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는 그 전반적인 상황들이 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제 시장의 반등이 이번 크립토 서밋에서 기대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어렵지 않은가 하는데 한 가지 기대감은 그 대통령 산하에 있는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에는 추가 매입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하라. 그러니까 추가 매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줬고요. 추가 매입을 위한 자금 마련에 대한 방안들을 이제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아예 백지화된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근데 간밤에 또 주식시장 폭락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식시장만 보고 우리가 하려는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을 조금 관리를 어떻게 보면 약간 등한시할 수도 있겠다. 지금 급락을 좀 용인하는 듯하다. 이런 뉘앙스로 시장이 받아들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가상화폐 시장은 챙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또 가상화폐 투자자분들은 트럼프만 보고 사실 최근에 달린 건데 그게 이제 기대가 충족이 안 되면 좀 힘들 것 같아서요. 약간 단기적으로는 좀 신경 쓰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뭐 몇 주 전 방송에서 짧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트럼프다. 그 이제 트럼프의 한마디에 시장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폭락했다가 이런 부분들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이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크립토에 대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암호화폐 산업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입장은 분명한데 그렇죠. 이러한 입장을 해결하기에는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미국에 있는 경제 정책, 경제 체질들을 바꿔가겠다.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도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비용들을 통제하고 정리하겠다라는 매우 단기적으로 좀 급진적인 정책들을 그렇죠. 펼치다 보니까 네.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시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좀 안정이 돼야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라는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고위험 자산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자금을 조금 이제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러면 이제 뭐 분할식 적립 매수라는 방식을 쓰면 되는데 또는 단기적으로 또는 급하게 자금들이 운영 자금들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시장의 추세에 좀 대응을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고 8만이 이제 좀 버티다가 무너지고 7만 7천 선까지 지금 터치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는 8만 선을 유지하면서 반등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7만이 하회하는 쪽으로 움직일 거냐를 조금 민감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래도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라. 그런 전략을 아직까지는 뭐 크게 바꾸지 않으셨거든요. 지금 뭐 소장님도 마찬가지일까요? 이게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많이 빠져서 그런데 네. 작년 1월 기준으로 보면 네. 2배 가격입니다. 약. 그렇죠. 네, 좀 1년 만에 거의 2배 정도의 자산이 올랐는데 사실 작년 말부터 연초에 너무 고점으로 올라가서 빠지다 보니까 그걸 소화해내야 되는. 실망감이 큰데 예. 어쨌든 제가 주변에 만나보면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부분에서 좀 본인의 좀 투자 전략을 다양한 포트폴리오 속에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잘 대응하는 쪽을 가져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트레이딩으로 하는 사업이나 기업의 서비스의 내용들을 조금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는 부분. 뭐 비트코인 자체가 신앙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투자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투자 포인트와 전략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훈철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